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원 상승해서 15,60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1.3%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도 약 상승으로 마무리를 좀 하였고요. 오늘은 크게 움직임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량은 크게 유사했고요. 네, 평소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고 15,550원으로 50원 정도 하락해서 마무리했습니다. 큰 변화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거래량도 570만 주 정도로 어제 대비해서는 어, 절반 정도로 또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그죠? 금요일에 나왔던 그 거래량과 거의 유사하게 또 거래량이 떨어졌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좀 더 힘이 붙어주면서 치고 나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이전에 그런 피크점과 같은 그런 거래량이 쉽게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제 올리면서 네, 계속해서 이제 주가에 대한 평균 가격을 위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N자로 증시가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듯한 모양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피크 거래량이 터졌을 때 꼬리를 완벽하게 지금 장악을 못했지만 그래도 21선 자체가 U자로 위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을 다지고 이제 뚫고 나가는 그런 패턴이 나왔고요. N자로 치고 나갔을 때 이 61선과 이제 만나는 지점이 네, 주요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추가로 튀어나가던지 아니면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진행을 할 것인지 그건 이제 21선과 61선이 만나는 이런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1선이 61선을 뚫고 나가는 그런 골든 크로스가 형성되었을 때 그때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거래량 자체도 피크점을 한번 찍고 점진적으로 이제 감소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피크점이 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증시가 본격적으로 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본격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이제 한 번에 터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힘이 붙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좀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는 이제 이 거래량 자체가 블록딜 매물로 인해서 그때 거래량이 터졌던 거고요. 이전에 이 올라갈 때는 거래량을 크게 주지 않고 올라갔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거래량 한번 터트리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그 거래량에 대해서 좀 이제 기대를 하고 네,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봉을 좀 보았을 때는 월봉도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도 마찬가지 양봉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11월 달은 거래를 조금 높이면서 네, 올라가는 추세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 수급은 오늘 크게 뭐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약하게 이제 매도를 좀 했고요. 개인 투자자는 뭐 74,000주 매수했죠. 근데 이제 기관 투자자 보시면은 금융 투자가 이제 3일 정도 매수를 했고요. 투신 연기금은 네,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뭐 크게 움직임 없이 뭐 거래를 마친 것 같고요. 3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만 하루 정도 또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크게 볼 거는 없고요. 네. 이번 주 목요일이 또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옵션 만기일에 갔을 때 또 이렇게 주가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살피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 뭐 원전 관련 종목들 모두가 좀 상승을 했고요. 어제 올라가지 못했던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힘을 받으면서 오늘 상승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좀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큰 점은 사실 증시가 반등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이 지금 다 같이 좀 반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2400선을 지금 탈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1%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도 거의 2% 가까이 상승하면서 700선 넘고 이제 713까지 상승을 시킨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오늘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최근에 그 외국인 투자자가 거의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을 좀 힘을 주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확실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가 충분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지수가 그만큼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렇게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쌍바닥을 찍고 이제 증시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이전과 좀 유사한 움직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번에는 이제 121선까지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의 이 121선을 한 번도 터치를 못했던 그런 움직임에서 드디어 이제 터치가 좀 되었고요. 그만큼 그런 121선의 급락세에서 이 코스피가 많이 안정화가 되었다. 4달 동안 계속해서 저점을 갱신하는 4달마다 저점을 갱신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은 어느 정도 증시가 좀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한 번 더 치고 내려갔었지만 빠르게 이제 회복을 했고 지금 이제 121선 위로 또 증시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투자자 수급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도 최근에 다시 매수를 시작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뭐 11월 초 이렇게 계속 외국인 투자자가 이 코스피 지수를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많이 막 엄청나게 크게 매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크게 반응 없던 코스닥 지수도 지금 저항 라인을 한번 깨고 오늘 드디어 치고 나갔고요. 700선을 완벽하게 좀 이제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코스닥 지수는 올라갈 길이 좀 더 멀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증시 전체가 좀 반등하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코스닥도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피뿐만이 아니고 코스닥에서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수세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목을 해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환율 볼 거고요. 환율은 뭐 지금 실시간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378원입니다. 어제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도 지금 환율이 추가로 급락을 한 상황이고요. 1378원이죠. 1400원이 깨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370원대로 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환율이 점점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차트를 좀 더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환율 차트가 어제 60일선이 깨지고 지금 추가적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74원이었나요? 77원이었나요? 그래서 요 정도로 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내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뚝뚝뚝뚝 환율이 떨어질 수는 없을 거고요.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는 구간이 1300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거기서 이제 추가로 더 하락을 할지 아니면 좀 자리를 잡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고점을 찍고 이제 환율 월봉도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내년에 경기 침체니 이런 좀 최악의 상황까지 예상이 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그런 사이클이 돌기 시작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이미 최악을 찍었고 오히려 이제 내년 이후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반전 상황에 대해서 이런 주식 시장이라든지 그런 위험 자산 시장은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천천히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국채금리도 지금 4.19%죠. 4.2%에서 크게 지금 올라가지는 않고 있고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좀 다 보았고요.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증시 플러스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증시도 같이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그 중간 선거도 상당히 영향이 컸던 것 같고요. 거기에 선거에 맞춰서 이제 미국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그런 액션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선거도 지금 무시를 못할 것 같고요. 곧 이제 FOMC에 대한 추가 방향과 그 다음에 10월 달에 그런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이제 이런 주가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반등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생각 외로 10월 달에 그런 소비자 물가 지표가 또 떨어지지 않았다면 또 이제 급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지금 파악을 해서 예상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흐름 그대로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증시는 이 정도로 좀 보고요. 아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지금 1,540만 주까지 늘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크게 늘었고요. 네. 지금 최근에 1,200만 주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하다가 거의 한 300만 주 이상이 또 이제 단기간에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자로는 사실 1 공매도 거래량이 크게 많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잔고가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공매도 잔고에 대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이 구간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런 폴란드 원전에 대한 수주 소식이죠. 그런 소식이 뜨고 그 다음에 또 아직 수주는 아니다.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식이 또 뜨고 뭐 그런 와중에 계속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또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것은 결코 좀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뭐 크게 더 늘어나지 않고 자리를 잡아준다면 뭐 그 정도로 크게 뭐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또 추가로 더 크게 올라간다면 또 잔고가 늘어난다면 조금 이제 경계해야 될 필요도 있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공매도에 대한 그런 이 거래가 활발한 종목이다 보니 아무래도 계속 체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대차 잔고도 이제 체결이 오늘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도 3,190만 주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연말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대차 잔고가 늘어났던 것이 항상 그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3,100만 주 정도는 크게 뭐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계속 모니터링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추정 대비해서 오늘 이제 플러스로 돼가지고 당일 물량은 13만 주 플러스가 되었고요. 전일도 매수, 오늘도 매수하면서 11.15%. 네, 크게 매수는 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다시 매수를 시작하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주가는 올라가는데 공매도 잔고, 대차 잔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소식이고요. 오늘 소식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전망들 위주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란드 원전에 대한 소식이 계속 나왔었고요. 지금 이제 폴란드 원전이 아니고 한국형 원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신한울 2호기가 그 폴란드 원전에 대한 그 모델과 동일한 1400메가와트급의 모델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나라 자체에서 건설을 성공적으로 하고 지금 운영도 같이 잘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또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한울 1, 2호기는 발전 용량 1400메가와트급의 한국형 원전 APR 1400이다. 우리나라 주력 원전 모델인 OPR 1000을 발전시킨 원전이다. 기존 발전 용량을 1000메가와트에서 1400메가와트급으로 키우고 설계 수명을 40에서 60년으로 늘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6년 세월 1, 2호기를 시작으로 국내 총 8기에 적용된 원전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미 이제 8기를 우리나라에서 검증을 했고 UAE에서도 4기를 검증함으로써 총 12기에 대해서 지금 APR 1400 모델을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 원전 진행에도 크게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걸로 우리가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설에 대한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단가를 그렇게 싸게 네, 건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건설 노하우들이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공격적인 네, 단가를 또 제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신한울 1, 2호기도 같은 1400메가와트급 모델이라고 했을 때 공사 기간이 2012년 4월부터 2023년 9월로 이렇게 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걸리는 기간이 11년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저 퐁트누프인가요? 그 원전도 빠르면 이제 2025년에서 2026년에 착공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통상 이제 이 11년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 돌릴 수 있는 것이 2026년, 2036년, 2037년 네, 이런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기간보다 좀 더 빠르게 폴란드에서 그 운영을 하길 원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검토가 빠르게 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이제 3년으로 잡는다면 지금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돼야 되고 2024년에 네, 최종 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폴란드 원전에 대해서도 지금 단순 LOI 체결이다. 네, 그런 얘기가 좀 많기도 합니다. 단순 LOI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 계약일 수도 있다. 충분히 계약이 파기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일단 착공 전에는 이미 주기기가 선 발주가 진행되는 것이 네, 그 그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전을 이제 착공을 시작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자재들을 그 착공 시작일 기점으로 다 발주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착공 전부터 좀 그런 것들이 내용이 굉장히 네, 거의 확정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이제 LOI 한국과 이제 프랑스 이거 한국과 그 폴란드 두 국가만 이제 이렇게 체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프랑스라든지 미국이 따로 또 민간 원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얘기 중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의 거의 수주와도 다름없는 그런 소식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저렇게 모델이 검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 역량들이 서서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에서 유일한 원전 주기기 제작 업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미국형 AP1000과 그다음에 한국형 AP1400 모델을 모두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원전 관련 기자재 공급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상 대체 불가이다. 요게 이번 폴란드 원전에서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전 기술이 있고 뭐 한전 KPS도 있고 나머지 이제 뭐 관련 기업들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그런 대표적인 원전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민간 원전 수주를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정부 원전 6기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그런 공동 수출 협약을 했다면 네, 뭐 이 웨스팅하우스에서 우리나라의 1400 모델 수출을 좀 이제 소송을 걸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런 제조 기술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주목했던 점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풍력, 수소, 네, 그다음에 가스터빈, 네,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시장, 이런 것들, SMR 시장, 이런 것들 모두를 지금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풍력 발전 시장까지 지금 이제 확대를 한다라고 하니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금상첨화인 상황이고요. 대표적인 이제 CS 윈드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 타워를 공급하는 CS 윈드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이제 뭐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라고 분석이 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태양광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그 태양광을 줄인 만큼 풍력 에너지를 이제 늘리다 보니 네, 거기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이 이제 10차 전력 수급 계획에 보시면은 9차는 이제 12기가와트인데요. 10차는 이제 14.3기가와트 규모로 이제 2030년에 해상풍력에 대한 용량이 이렇게 설정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14.3기가와트라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상용화를 추진하는 8메가와트급 그 모델이 거의 2,000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 모든 네, 2,000개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연평균 꽤나 많은 수주량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이제 베트남 쪽에서도 그 하부 구조물을 또 이제 공급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국내에서는 해상 풍력 터빈 관련해서 또 이제 MOU 체결을 하고 8메가와트급을 개발해서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다방면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사우디에 대한 또 소식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살만 왕세자가 17일 날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을 이제 만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거의 확정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사실상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네,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날짜는 17일이고요. 네,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만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우디 이 왕세자가 오기 전에 이미 재무 투자자라든지 혹은 에너지 장관이라든지 네, 그런 각국의 그런 장관끼리 좀 얘기가 많이 왔고요. 우리나라도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이 가서 직접 이제 수주에 대한 그죠? 그런 우리나라의 건설 역량을 또 설명을 하고 왔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왕세자가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의미 있는 얘기가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도 네옴시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원전 소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사우디와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추진을 해오던 건설 협력, 네, 그런 공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뢰 관계로 통해서 또 이번에 큰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동발 네, 그런 건설주들, 플랜트주들이 상당히 또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17일이기 때문에 또 17일을 대비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네, 여러모로 이벤트가 많습니다. 그 국제 정세적으로도 지금 이제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소식이 나올지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폴란드 원전, 사우디 네옴시티, 네, 이런 큰 건들이 또 이제 계속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어떻게 마무리할지는 네,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크게 우리가 더 나갈 필요도 없고 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면서 천천히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하루 이틀 할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치와 그다음에 그런 가능성을 바라보고 시장을 바라본다면 충분히 내년도 계속 투자를 가능한 네,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